가격이 2억이 넘는데 저딴 걸 왜 사냐고 욕먹는 차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심지어 슈퍼카 같은 차도 아니고 SUV입니다. 초호화 SUV라서 돈 있는 사람들은 거의 무조건 사는 차이기도 한데 동시에 조롱거리이기도 합니다. 벌써 감이 오실 겁니다. 랜드로버 이야기인데요. 왜 그런 얘기도 있죠. 랜드로버는 기본 세대는 구매해야 한다는 말이요. 하나가 서비스센터에 들어가면 다른 하나를 타고 다니면서 또 다른 하나는 부품용이라는 겁니다. 랜드로버 차주끼리는 마주쳐도 인사하지 않는다. 왜냐면 아침에 서비스센터에서 봤으니까. 이런 농담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면 2억 넘게 주고 사는 게 진짜 맞는 건가 싶은데 여전히 판매량도 고정 수요가 뚜렷하고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레인지로버를 타는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아니 대체 왜 장고장인 대명사를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왜 사는 걸까요?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카 주행 중에 시동이 3번이나 꺼졌다고 합니다. 2016년에 구매를 했는데 올해 3월 초에 주행을 하다가 엔진 경고등하고 퍼포먼스 경고등이 들어오고 출력 제한이 걸리고 경보음까지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서비스센터에서 뭐라고 했냐면 연료 펌프랑 리콜 대상이었던 타이밍 벨트 문제라고 했다고 합니다. 수리를 마치고 나서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같은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입고했을 때는 EGR 쿨러, 솔레노이드, DPF, 워터펌프 이런 거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차주가 더 수리할 게 없냐고 물어보니까 서비스센터에서는 첫 번째 입고 당시에 설명을 다 못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서비스센터에서는 EGR 쿨러를 교체하고 필터 클리닝만 받고 차를 운행해보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5월에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주가 이번에는 사설업체 두 곳을 찾았고 여기선 엔진 문제를 지적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썬루프에서 물이 새서 운전석이 침수되는가 하면 지난 8월에는 터널에서 시동이 3번이나 꺼지면서 엔진이 고차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이러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GD 파워 순서를 보면 랜드로버가 꼴찌입니다. 그리고 외신 기사도 좀 찾아봤는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중고차로 레인지로버를 절대 사면 안 되는 이유라는 주제로 나온 기사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이미지랑 크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일단 이 기사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가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미친 듯이 된다고 합니다. 레인지로버는 고급 SUV 중에서도 유독 감가상각이 심한 차라는 거죠. 그리고 레인지로버는 신뢰할 수 없고 수리비도 비싼 걸로 악명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사면 안 된다는 말도 합니다. 근거는 기계적인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이 기계적인 문제도 악의적인 기계적 문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는 말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자인이나 그런 게 아니라 오래된 차들을 봐도 꽤 상태가 멀쩡한 차들이 많거든요. 이게 레인지로버는 도강도 해야 하니까 어쨌든 강판이나 그런 걸 신경 써서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차체 자체가 알루미늄이라 오래된 중고 레인지로버도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수리비나 유지관리 비용을 생각하면 중고로도 절대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예민한 게 아니라 랜드로버가 원래 그런 차라는 겁니다. 아니 영국 차라면 대부분 좋다고 해주는 제레미 클락슨도 레인지로버를 품질 문제로 지적했으면 말 다 했죠. 이 대목에서 그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이게 한 2천에서 3천만원짜리 차면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런데 1억 후반에서 비싸면 3억대까지도 가는 차입니다. 아니 대체 왜 이렇게 악명 높은 차를 집값 수준으로 돈을 내고 왜 사지? 여기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선택지입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벤츠랑 BMW도 고급 SUV가 있고 포르쉐, 람보르기니, 심지어 이제는 페라리까지 SUV를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왜 선택지가 없다고 말하냐면 사실 이 가격대에 이 정도 옵션과 고급감을 갖춘 차가 없긴 합니다. 그냥 비유하자면 그런 겁니다. 슈퍼카 하면 포람페를 떠올리는데 그 와중에 굳이 에스턴 마틴이나 맥라렌 같은 차로 가는 사람이 분명 있단 말이죠. 이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SUV도 벤츠, BMW, 포람페 다 있는데 굳이 랜드로버를 찾아서 산다는 겁니다. 대신 여기서 말하는 랜드로버는 레인지로버급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레인지로버 스포츠 아래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나 이보크 같은 차들은 개인적으로 아직 매력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한번 생각해볼까요? 가격이 1억 중반에서 2억대 정도인 차 중에 이 정도로 고급스러운 실내에 S클래스 부럽지 않은 승차감에 심지어 부드럽게 잘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스포츠성까지 갖췄다. 여기에 도심에서 필요한 호화로운 옵션뿐 아니라 오프로드에 추적하는 옵션까지 최고 수준으로 갖췄다. 막 음파 탐지기 같은 걸로 수심을 감지해서 디스플레이로 알려주잖아요. 이런 걸 다 갖춘 차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레인지로버 마니아층이 그만큼 두꺼운 거고요. 두 번째는 브랜드 가치인데 여기서 말하는 브랜드 가치는 신뢰와 내구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와 전통입니다. 사실 랜드로버가 고급 오프로드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사와 전통이 한몫했습니다. 약간 믿기 힘들겠지만 독일에는 폭스바겐 비틀이 있었다면 영국에는 랜드로버 디펜더가 있었습니다. 리처드 해먼드가 디펜더가 한창 단종된다는 말이 나올 때 탑기어 헌정 영상에서 굉장히 설명을 잘해줬습니다. 우선 비틀은 독일 나치 정권의 정치적 수단 역할도 하면서 군대에서 군용차, 군용 무기로도 차체가 활용됐고 나중에는 버기카처럼 다양한 모양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디펜더도 비슷했습니다. 랜드로버의 시작이기도 했고 단순 SUV에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컨베이어 벨트, 호버크라프트, 군용차, 구급차, 기차, 제설차까지 굉장히 다양한 범위로 활용이 됐던 차입니다.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것만 제외하면 독일의 비틀과 비슷한
비슷한 역할을 영국에서 했다는 거죠. 랜드로버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레인지로버는 고급 오프로드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은 진짜 사막의 롤스로이스가 있지만 컬리넌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막의 롤스로이스는 레인지로버였습니다. 이런 이미지와 이런 전통을 가진 SUV가 벤츠나 BMW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푸남페 SUV는 어떤가요? 슈퍼카 브랜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그런 차로 통했죠. 물론 일반 소비자들 눈에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자동차 브랜드의 역사와 가치를 따지고 돈을 조금 다른 단위로 쓰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이유인 브랜드 이미지와 연결됩니다. 결론적으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프리미엄 SUV 브랜드, 그리고 그 브랜드를 대표하는 차로는 레인지로버밖에 없는 겁니다. 랜드로버가 내구성이나 실내는 개똥이어도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라고 해서 와닿지 않는다면 그냥 명품 브랜드를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들고 다니는 사람들만 알지 지나가는 저 가방이 나이키인지 루이비통인지 샤넬인지 알게 뭐예요. 명품 브랜드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브랜드의 역사와 전통에 관심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명품 브랜드를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구매의 기준 중 하나가 된다는 거죠. 명품 브랜드가 와닿지 않으면 애플을 생각해도 됩니다. 솔직히 애플만큼 접근성이 안 좋은 제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애플의 그 변태스러운 디자인과 부품 배치, 그리고 같은 제품 간의 연동성, 이런 맛을 보는 순간 애플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보크 같은 차들 말고요, 레인지로버를 몇 억씩 주고 사는 사람들은 이미 보는 기준과 지출의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서비스 센터 다니는 일이 그렇게 큰 일도 아닐 겁니다. 왜냐면 그냥 돈 내고 탁송 기사한테 맡겨도 되고, 수리가 완료되면 집 앞으로 갖다 달라 하면 되잖아요. 수리를 맡기는 동안은 집에 있는 다른 차를 타고 다녀도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여기에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도 어느 정도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고정 수요가 계속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 나온 신형 레인지로버도 사전 계약 2,000대를 돌파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1억 5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차가 이 정도 계약이면 대단한 거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중 브랜드라고 해서 결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계속 사주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결함이 내 차에서 발생한다는 보장도 없고, 심지어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선택지 중에서는 이게 최선이에요. 돈도 그렇고 선택지 여러 가지를 두고 고민해봐도 그렇고 이 차밖에 살 게 없어요. 대중 브랜드도 그런 식으로 판매량이 나오는 차도 분명 있거든요. 레인지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퍼포먼스와 상품성을 갖춘 차가 없는 거죠. 도심형 SUV라고 해봤자 역사도 짧은 X7이나 GLS, 하이엔, 우르스 이런 차들이 전부고, 오프로더 기준으로 봐도 지프는 아예 가격대도 안 맞고 레인지로버를 사려던 사람이 토레스를 사거나 할 일도 없을 거잖아요. 팔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차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긴장을 안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간 올라간 한순간입니다. 하필 대중 브랜드가 아니라서 판매량이 많지도 않고, 판매량이 많지 않다는 건 그만큼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도 힘들다는 소리거든요. 이 와중에 경쟁 상대는 계속 탄생하고 있죠. 이게 계속되면 결국은 무너진다는 걸 스스로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요. 일단 지금 소비자들이 비싼 돈을 주고 레인지로버를 찾는 이유는 오늘 영상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